고유정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요. 고유정이 검찰로 넘겨진 지는 10일째입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는데 고유정은 입을 다물고 있죠. 범행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 범행 수법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정말 여기저기서 나오는 범행 동기에 대한 정황들이요. 자녀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일 차장. 네. 지금 검찰 조사 어떻게 임하고 있나요, 고유정은? 고유정이 이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게 지난 12일이고요. 이미 한 차례 구속 기한이 만료가 돼서 구속 기한이 다음 달 1일로 일단 한 차례 연장이 더 됐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살해 동기라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해 수법 그리고 시신 수색 등과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진척사항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은데요. 고유정은 한 일주일 정도 검찰에 넘어간 뒤에도 조사를 거부하다가 이틀 전인 지난 19일에야 추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전 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시도를 해서 이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최근엔 이마저 아예 얘기를 하지 않고 입을 닫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제주지검 관계자가 언론에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진술은 거부하고 있지만 구치소에서는 특별한 동향을 보이지는 않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 이렇게 고유정의 최근 모습을 전해왔습니다.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특별히 분노하지도 않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수사받는 사람이 그렇게 평온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별로 변화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일단 이제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면서도 일단 자신이 한 일이 옳다.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상대는 그렇게 당해도 싸다. 라고 이렇게 감정 정리를 해버리면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보고 검찰까지 송치가 된 상태인데 이 조사를 받아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는 이 대응 방향을 좀 설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정이 좀 안정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평상심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 역시 공감 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모든 것을 자기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일종의 사이코패스의 특징과도 일치하는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도대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어쨌든 고유정 심리를 이렇게 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 이전에 범행 도구, 표백제, 청소 도구 같은 것도 살 때도 그 포인트를 정립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고유정이 이렇게 범행과 관련된 전후에 태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을 하기 전에 범행 도구를 구입하러 갔을 때 그 마트에서 구매를 하고 포인트를 정립하는 모습 우리가 봤고요. 범행을 하고 나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트에 가서 범행 도구를 구매한 것 중에 남은 것을 환불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때 환불할 때만 살짝 미소도 띄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의붓 아들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붓 아들이 사망한 당일에 이 현 남편이 제주도에 아들의 사망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갔대요. 근데 가면서 아내인 고유정이 잘 있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혹시 이런 의붓 아들의 사망과 관련돼서 그 당시 굉장히 신경이 좀 많이 번잡했기 때문에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하면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의 상황실에서 이 고유정의 위치를 추적해봤더니 고유정이 청주 자택의 근처 앞 편의점에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붓아들이라고 해도 아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둘째 날에 사망을 했는데 태연이 차 안에서 수면을 하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고유정은 이런 범행이라든지 아니면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자신은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평온하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고 본인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특히 범행 동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황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친양자 입양이라는 거를 검색해서 현 남편에게 보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고유정의 살해 동기가 있지 않나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초인데요. 사실은 이 친양자 제도 민법제 908조 이게 뭐냐면 2008년에 신설된 제도인데요. 기존의 양자 제도는 양자를 들이면 양부모와의 관계가 있으면서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를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 기존의 친부의 성을 그대로 따르는 상태로 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새로 입양되는 자녀의 어떤 그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말 친자 같은 입양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 친양자 제도인 거거든요. 예. 이걸 하게 되면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기면서 친부의 성이 떨어져 나가고 양부의 성이 붙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그렇게 되려면 이 친양자 제도를 하려면 그 친부가 있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 친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고유정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친부가 자기 아들을 면접 교섭권을 해달라고 소송을 할 정도로 강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남편이 전 남편이 그 동의를 해줄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이 동의 대신에 보면은 동의를 없다 하더라도 이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재 불명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살해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해지고요. 또 고유정은 뭐 자기 살해 동기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이 전 남편이 이 고유정을 만나기 직전에 보면은 그 차 안에서 막 아들을 만나면 그 기쁨에 아들을 막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성폭행하려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동기보다는 이 고유정이 검색했던 이 친양자 제도 여기에서 보이는 결국 아들의 성을 현재 남편 성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동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정은 이제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지만 분명히 전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도 애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유정 입장에서는 아마 실종 상태로 두면은 아예 전 남편이 없어지면은 친양자 입양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입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동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여러 가지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긴 한데요. 친양자 입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다음번부터는 주위 사람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이익에 집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렵게 하는 모든 대상은 제거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무서운 심성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고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전 남편이나 전 시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성까지 바꿔가면서 아이를 줄 리가 전혀 없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이 범행이 탄로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무모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아이와 그 접견을 하는 면접을 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 남편, 전 남편이 같이 갔다가 없어졌으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를 용의자로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산산이 어떤 증거를 갖다 이렇게 다 없애버리면은 아까 말씀을 하셨던 바로 이 소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의도대로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목표만 보고 그 목표에 집중해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앞만 지금 보고 보면. 가는 앞만 것이죠. 보고 가는 스타일이다. 정말 시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고유정이요, 검색 내용을 이제 현 남편에게 전송해 준 게 지난해고요. 또 왜 어린이집 찾아가가지고 현 남편의 성으로 해달라 자신의 친아들을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또 지난 1월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고유정은 본인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유정은 지난 1월에 현 남편과 새로 재혼한 가정을 꾸린 충북 청주시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네. 그러니까 현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의붓아들 그리고 자신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을 함께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도 친아들의 성을 전 남편의 것이 아닌 재혼한 현 남편의 성으로 바꿔서 표기해달라. 그러니까 의붓아들과 친아들의 성을 똑같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육기관에서는 의아해할 거 아니에요. 네. 의아해했더니 두 아이는 쌍둥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아들이 곧 개명해서 성을 바꿀 거고 두 아이들은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렇다면 결국 친아들에게서 남아있었던 전 남편의 흔적, 구체적으로는 성이죠. 이 흔적마저 지워서 재혼한 가정에서 마치 이제 현 남편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처럼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는 어떤 강박감, 집착 같은 것들이 고유정의 마음속에는 당시 남아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죠.
변호사님, 고유정의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한 차례 자연유산을 한 경험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성까지 바꾸면서까지도 전 남편과의 낳은 사이의 아이에게 집착을 할 것인가? 이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유정이 현 남편과 재혼을 하고 나서 한 차례 임신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자연유산을 했고 이 자연유산 이후에 더욱더 강박적으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자에게 더 집착을 했고요. 그 이후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서는 혹시 이러한 감정적인 기복으로 인해서 고유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굉장히 조바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은 친자에게 더 집착했던 것이고 이것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하나의 추정이 가능해 보이는 거죠. 네, 고유정은 정말 친아들에게 집착을 했고 성을 바꾸려고 했지만 전 남편은 자신의 방식으로 아들을 또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성을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는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알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희 형은 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양육권은 다시 괜찮다가 있지? 라는 말을 되게 잘했어요. 함께 그 블랙박스에 녹음된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피해자의 강 씨 집안의 첫째 아들 이렇게 얘기를 장남. 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고 애착이 그리고 강 씨에 대한 성을 전혀 놓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이제 이 고 씨 같은 경우가 이 만나기 전에 아주 그 다정한 그런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가 자기 동생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정말 이거 소름 돋는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렇다면은 이미 그 이전에 어떤 그 범행 도구 같은 것을 전부 다 구입을 하고 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인을 하고 난 뒤에 한번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을 놓고 만약에 얘를 나한테 주면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당연히 그걸 갖다가 거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태에서는 지금부터는 내가 원래 이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전환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바로 범행을 했을 것으로 이제 보는데요. 실제로는 이 현 남편이 지금 친양자를 주장을 한 적도 없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결혼이 깨지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이혼 가정들이 있는데 전부 다 친양자를 하지 않으면은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 씨 같은 경우는 자기 머릿속에서 그렇게 해야만 뭔가 완벽한 어떤 상태로 자기는 만들 수 있겠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저는 불안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불안감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을 해놓고 그 틀에다가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신혼여행 갔을 때 바로 면세점에서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사면서 비행기 놓친 거하고 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래야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범행 동기로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녀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커 보입니다. 일단은 고유정이 이혼을 통보하는 이유도 자녀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 그 전 남편 측의 말에 따르면요. 2016년 2월 설날에 이 전 남편 강 씨가 처가 반대를 무릅쓰고 고유정 씨 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을 자기 친가에 데려간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 부부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4개월 뒤에 고유정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예. 이 사건이 계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보면은 아들을 이렇게 부모가 같이 키운다 이런 의식보다는 뭐랄까 고유정 측의 아들에 대한 독점적인 애착 이런 것들이 엿보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점이 결국 이 본 살인 의혹 사건의 어떤 원인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피해자의 시신 수습 상황도 좀 살펴보죠. 피해자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김포에서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이번에는 DNA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이 피해자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뼈 쪽에 발견된 게 총 4번이에요. 그중에서 첫 번째는 동물의 뼈로 이미 발견이 됐고요. 이미 이제 검사가 끝났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직 검사 중입니다. 네 번째로 지난 19일 오후 5시 반경에 이 고유정의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쓰레기 분리한 배관, 이것이 어디냐면 고유정이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를 떠날 때 무언가를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던 그곳이에요. 여기에서 A4 용지의 상자 반 정도 분량의 뼈 조각이 발견이 됐는데 이번에 발견된 뼈 조각은 기존의 뼈 조각과 좀 다른 것이 기존의 3번은 다 고열 처리된 소각장을 거치고 굉장히 잘게 부스러진 뼈 조각이었어요. 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뼈 조각은 기존의 뼈와는 달리 고온에서의 소각을 거치지 않은 뼈 조각이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것이 사람의 뼈가, 그러니까 동물의 뼈가 아닌 형태의 뼈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뼈라고 만약에 보인다면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형태의 뼈로 보입니다. 네.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어떤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